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금지된 사랑을 하고 있는, 아니 했었던 3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저의 애인은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이 어립니다. 제가 가르치던 학생에서 시작된 관계가 지금은 연인 사이로 발전을 했는데 사실 지금은 남보다도 못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다들 저를 짐승만도 못한 놈으로 보는 상황인데 보이지 않는 방망이로 속수무책 얻어맞고만 있는 기분이라 제가 그렇게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아니면 저와 제 애인 둘 다에게 잘못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사랑을 하며 둘이 시간을 보내다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많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자치고는 조금 사는 집의 딸입니다. 나이로는 갓 성인이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조금 노는 친구이긴 하지만 참 순수하고 작은 것에도 기뻐할 줄 아는 친구입니다. 여자친구의 부모님은 이 친구가 제대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가능하면 대학까지 입학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여자친구의 과외 선생님이죠. 처음에는 정말 선생님과 제자 사이로 수업 시간에 공부만 했지만 여친이 쑥 맥인 저에게 호감을 가지고 접근을 시작했고, 저도 여자친구의 성숙함과 저돌적인 모습에 마음을 열고 말았습니다. 지금 여친과의 과외 수업은 약 3년간 진행하였고 그중 2년 정도는 애인 사이인 듯, 선생과 제자 사이인 듯, 아는 오빠와 동생 사이인 듯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거죠. 여친의 방에서 문을 꼭 닫고 달콤한 입맞춤을 나누기도 했고, 은근슬쩍 여자친구의 손에 제 손을 얹으며 수줍은 미소를 나누기도 했었죠. 어머님이 과일이나 간식을 가져다 주신다고 노크를 하실 때면 후다닥 붙이고 있던 몸을 떼느라 바빴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2번 진행하는 과외 시간은 저희한테는 데이트 시간과 같았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남을 시작했을 때는 완벽한 성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약이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데이트도 조금 자유롭게 하곤 하죠. 가끔 여자친구가 학교 친구들이랑 여행 간다고 1박 2일 동안 저와 함께 여행을 가거나 놀기도 하는데,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여러 상황들 속에서도 이제 여자친구는 더욱 당당해졌으니까요. 여러모로 저희 둘에게는 꿈같은 시간이었죠. 솔직히 저는 학생과 선생이라는 거 외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혼 생각이 생겼습니다. 여자친구는 물론 이제 성인이 되어 앞날이 창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고 가정을 충분히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자친구네 집이 좀 살기 때문에 부모님 지원만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면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당장 성적이 조금 올랐기 때문에 간단하게 원하는 대학에 진학을 할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어 더욱 말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친구들에게 여자친구가 있는데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술을 한잔하고 고민 상담을 했습니다. 다들 제 나이 또래의 남자들이라 결혼을 하고 싶으면 그냥 해버리라는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더군요. 물론 사귀어온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날이 없었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만 저랑 여자친구는 언제나 조심스럽게 가져오고, 저도 다른 놈들 입에 오르내리는 게 싫을 정도로 여친을 참 아끼고 있었기 때문에 입에서 욕을 한마디 내뱉으며 농담처럼 임마 우리는 플라토닉한 사랑을 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정말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더군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여자친구의 SNS를 염탐하며 그 생각이 더 확고해졌습니다. 또래의 어린 남자들이랑 장난치면서 댓글을 달고 있는 여자친구의 모습은 딱 그 또래의 꼬맹이처럼 느껴지고 저랑은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여친을 사랑하는데 이러다가 저런 어린 놈들한테 사랑하는 애인을 빼앗길 것이란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생각의 끝에선 그런 놈들과 사이에서 아이를 낳은 여자친구가 저한테 과외 선생을 부탁하는 망상까지 하고 있었죠. 그래서 마음이 급해지고 말았습니다. 그게 불행의 시작이었죠. 수업을 하던 평일의 어느 날 여친의 부모님이랑 오빠가 단체로 지방 행사를 가
집이 비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연애를 지속해오면서 혹시나 모를 일 때문에 집에서는 가벼운 스킨십 외에는 공부에만 집중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저도 모르게 조금 과감해지더군요. 더운 여름이라 여자친구 옷차림이 짧고 얇은 것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둘뿐이라 에어컨 없는 방에서 선풍기를 앞에 두고 문제를 푸는데 집중하는 여자친구가 오늘따라 예뻐 보이더군요. 바람결을 타고 살짝 풍기는 향기도 마음을 자극하고 있었고요. 그 순간 머릿속에 짐승 같은 친구놈들의 조언 아닌 조언이 떠올랐습니다. 그동안은 잘 참아왔으니 오늘 같은 날은 집에서 조금 과감해져도 괜찮지 않을까? 자기 합리화를 하고 말았지요. 그렇게 펜을 내려놓고 그녀에게 손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다른 손은 여자친구의 어깨를 감싸주고 마음을 표시하니 그녀도 별 생각 없이 다정하게 응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여름 한낮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부방이었던 그녀의 방은 우리 둘의 신혼집 같은 분위기가 되었고 즐거이 일을 마치고 여친에게 팔베개를 해준 상태로 천장을 바라보니 날이 덥지만 이것도 행복하단 생각이 들더군요. 둘이 결혼을 하면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싶어 마음이 확고해졌습니다. 여차하면 둘 사이에 조금 이른 이세를 만들더라도 이 여자를 잡아야겠다. 우리 둘은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그 순간 그녀의 오빠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셋 다 할 말을 잃었고 여친과 저는 제대로 갖춰입지 못한 상태 그대로였죠. 잠시 정막이 흐르고 체대에 나 있는 여친의 오빠는 저한테 저벅저벅 걸어와 그대로 주먹을 날렸습니다. 눈을 제대로 직격하는 주먹에 눈알이 터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것은 잠시 쏟아지는 주먹 세례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오빠를 뜯어 말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억소리도 못하고 그대로 맞고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잠시 정신을 잃었던 것인지 기억이 없습니다. 눈을 뜨니 아직도 그 집이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그 사이 챙겨 입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고 그녀의 오빠는 의자에 앉아 무시무시한 표정으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 새끼를 죽여버리지 않은 걸 다행으로 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맞았을 때의 아픔을 생각하니 저 사람이 날 죽이기 전에 내가 죽거나 빨리 이 자리를 피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몸을 바라봤는데 아까의 상태 그대로였고 벌써 사납더군요. 때린 자리가 보랏빛으로 벌써 멍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아니다 싶어 하는 소리와 함께 일어나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었죠. 여자친구 오빠가 2차로 주먹을 날리려고 하는 모습에 움찔했는데 다행히도 천사 같은 그녀가 제 앞을 몸으로 막아주어 메타작은 피했습니다. 그렇게 부끄럽게도 여친의 부축을 받으며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2차 메타작은 다음날 밖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그 집에 들어가면 살아나오지 못할 것 같아 집으로 오란 말씀에 밖에 한정식집을 예약했습니다. 만나 뵙고 무릎을 꿇고 결혼을 간청할 생각이었습니다만 약속한 한정식집 입구에서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뻘겋게 핏발이 선 눈으로 저를 매섭게 후려치시며 내 놈 같은 더러운 새끼 때문에 금쪽 같은 내 자식이 몸을 버리고 인생을 조지게 생겼다고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방을 예약해 두었는데 굳이 식당 앞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대답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만 아버님 말씀에 순간적으로 그게 아니란 생각이 들고 저도 지속적으로 머리통만 그렇게 얻어맞고 있으니 순간 눈이 돌아서 내가 처음에 했을 때도 땡땡이는 경험이 있었다. 그러니 나 때문에 몸을 버린 건 아니라고 대꾸했죠. 사실 맞는 소리긴 했거든요. 하면 안 되는 말인 건 뒤늦게 깨달았습니다만 여자친구가 미친 거 아니냐고 빽 소리를 질렀고 그 다음에는 오지게 두들겨 맞기만 한 것 같습니다. 평소 인자하시던 어머니까지 확 돌아서 저를 두들겨 패시더군요. 그 다음엔 잘못했습니다. 손만 싹싹 비벼댔습니다. 입술이 다 터졌는지 피맛이 돌았는데 무릎을 꿇고 간청할 것이 여자친구의 결혼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 집에선 저를 절대 그녀와 결혼시킬 생각이 없으신 것 같더군요. 그랬다면 이렇게까지 절 패지는 않으셨을 테니 말입니다. 그렇게 길바닥에서 맞고 있자니 누군가가 경찰을 불렀고 여자친구의 가족이랑 저는 한 경찰차를 타고 파출소로 갔습니다.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자니 경찰분부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개쓰레기로 보고 있는 것 같더군요.
저는 그냥 사랑을 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아까 던진 말 때문인지 여자친구도 토라져서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맞은 저한테 좋게 합의를 보는 게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제가.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저는 여자친구를 사랑하고 여자친구와의 미래를 꿈꾸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버님의 말에 의하면 저는 여친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며칠 후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직장에 이 사실을 알려 저는 하루아침에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물론 과외도 없던 일이 되었죠. 제법 큰 돈을 벌고 있던 제가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 것입니다. 몸은 몸대로 남아나질 않았죠. 하지만 제일 괴로운 것은 역시 여친이 저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괴로워 그녀의 SNS를 들어가 보니 여전히 남자인 친구들이랑은 히히덕거리는 모습을 보이더군요. 그러다 오늘은 유학을 갈 예정이라는 새 피드를 올리고 영어책을 올렸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것 같고요. 제가 이 상황을 벗어나고 여자친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기만 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